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묘시의 상이 망골리를 행하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삼가 호조의 공사를 보니 내수사의 전세를 본조에서 쓰자고 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경비는 본래 호조의 전곡이 있습니다. 내수사의 저축은 평상시에도 오히려 불가했는데 현재 공사 간에 전곡이 탕진되고 군량도 부족하여 이어갈 계책이 없는 때이겠습니까? 내수사의 전세를 해조의 공사대로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내수사의 전세는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전부터 하던 일이다. 또 궁중인들 어찌 쓸 곳이 없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접반사 김찬이 아래기를 오늘 아침에 독부가 유총병을 말한다. 통사 유의빈을 불러 은밀히 말하기를 고 군무는 고 양겸이다. 야불수가 어제 저녁에 은밀히 고하기를 웅천 각지의 외적이 모두 군사를 받고 오는 9월 15일 후에는 전라도로 향할 것이다 하니 본도 각자에서는 급히 수확을 서두르고 군사를 주둔하여 미리 방비함이 오를 것이다. 또 급히 배신을 차출하여 손야에게 고하면 장차 급히 나오려니와 만약 고하지 않으면 손야의 행차는 반드시 더디게 될 것이다 고 하였다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비변사의 말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야불스가 말한 바의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우리로서는 적이 비록 오지 않더라도 급급히 조치해야 합니다. 이 뜻을 도 원수와 각처 제장들에게 알려 경계를 거듭하여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총병이 돌아오자 남방의 인심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니 적이 모두 군사를 바꿨다는 등의 말을 소문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늘에 항복한 외인이 대부분 말하기를 만약 들의 곡식을 완전히 거두어들이고 기다린다면 수길이 직접 온다 하더라도 곧장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만약 강가에 갈 만한 곳에 다른 군사를 섞지 말고 수백 명의 궁수와 보수들만 설치하고 적병이 이를 때 편전과 조총으로 남발한다면 외적의 무리가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산성을 지키기는 쉬우나 수군은 물길을 따라 부산 이남을 단절하여 적의 양식 보급로를 막는 것이 모두 적을 막는 좋은 계책이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항을 낱낱이 들어 제장에게 알려서 이대로 하게 하고 손씨랑에게 위급함을 보고하는 글도 밤낮으로 달려 보냄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손씨랑에게는 6월 안으로 적이 동병한다는 뜻의 글을 첨가하고 극진히 개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심열을 예문관 검열로 김권을 사관은 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7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정교에 총병의 자문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개 천병으로서 도망한 군사를 경기도 배신이 받아들였다고 하니 만약 그렇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신들도 역시 놀랍게 여깁니다. 어제 접반사 김찬을 시켜 자문을 가지고 가서 보고하기를 중국군이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배신이 어찌 사사로이 받아두고 내보내지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만약 있다면 마땅히 중률로 다스려야 할 것인데 자문 중에 성명을 밝히지 않아서 어느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노이아는 다시 분부하라 했더니 종병이 말하되 이 도망군은 작년부터 도망해 있었는데
우리 군인이 두 차례나 길에서 만났다. 스스로 하는 말이 해변 인가에 숨어 있다고 하므로 국왕에게 자문을 보냈으나 실상은 받아준 사람의 성명은 알지 못한다. 다만 경계하고 사찰하여 잡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자는 승문원을 시켜 만들어 보내게 하고 한편으로는 경기와 각 연로의 주군에 만약 종족이 분명치 못한 중국 군인이 아무 곳에든 붙어 있는 자가 있거든 다방면으로 찾아내어 각각 그 소재지에 가두어놓고 계문하라고 제도감사에게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7일 임술 6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유 총병이 아랫사람 다루기를 매우 엄격하게 해서 부하 군사가 도성에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염장도 스스로 사 먹었습니다. 근래 시중에는 염장이 희귀해져서 많은 군사들이 받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중군이 접반사 김찬에게 말하기를 군중에서 소금을 구할 수가 없으니 구에서 공급하라 하였습니다. 회사로 하여금 급속히 마련해서 제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접대도감의 권한이 각사에서 납입하는 물건을 과다하게 징수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리들도 이를 틈타 배단을 부려 원망의 소리가 길에 가득한데도 둘러앉아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날마다 그렇게 하니 매우 부당합니다. 물품을 공급하는 생낭창을 모두 파직시키소서. 좌막의 벼슬은 그 책임이 지극히 중요한 것인데 더구나 지금은 일이 많은 때라서 그 관리하는 책임이 방백의 버금가니 신중히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경도 도사 박경심과 경기감사 양 사형은 인물이 용렬하여 본직에 합당치 않으니 채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8일 개회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내수사의 전세는 호조에서 옮겨 받아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전세는 대단한 것이 아니며 수량도 적으니 전과가 제도 무방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항복하려는 외인의 일을 중국에 이자하라고 계하하였다. 이렇게 위급함을 고하는 때를 당하여 항복하는 외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면 혹시라도 외인이 연이어 나오는 것은 필시적의 기사가 죽어서 그러한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여기게 될 수 있으니 이자하는 것은 계책이 될 수 없다. 서서히 형세를 보아 처리함이 무방하다. 또 항복하는 외인은 북병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로 하여금 특별히 무율하고 야병으로 삼아서 호인들이 침범하는 이때에 한두 부락을 기회를 다 공격하게 하면 반드시 반역하는 오랑캐들을 위압할 것이니 상의에 의아하리라고 비변사에 말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항복하는 외인에 대한 일은 마땅히 요동의 이자이어 조종의 전주하여 그들을 중국으로 들여보내서 후일 난처한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으므로 상께서 어제 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중국 조정이 만약 적이 연이어 항복함을 듣고 적세가 꺾인 것으로 생각해 다시 염려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요청함에 방해가 될 것이니 전교하신 대로 형세를 보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북노가 근처에 심하게 침범하고 있어 이 가을철 방해에 당해 군사를 정원할 계책이 없습니다. 만약 항복한 외인들을 충분히 무율해서 조아를 만들어 호인을 한두 부락을 기회를 보아 격파하면 과연 반역하는 북호를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북방 일대의 각 고을에 물력이 당진되어 공급하기가 군색할 것이니 쌀, 배, 소금, 반찬 등의 물품을 별도로 조치해서 그들의 의식을 풍족하게 해주어
실망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함경감사와 북병사에게 하사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왕세자가 공주에 있으면서 영하였다. 내가 세 차례나 이 고을에 왔으니 목사나 판관의 노고가 없지 않을 것이다. 각각 청포 2피를 내리어 간략하게나마 장려하는 뜻을 보이겠다. 또 오는 20일에 궁에서 나갈 때는 부르들을 불러 모아 민간의 폐단을 묻겠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8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공주 유생 홍함 등 100여 명이 상수하여 학가를 머물러 인심을 진모할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상수의 뜻을 살피고 참으로 아름답게 여긴다. 내가 이미 소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머무를 수가 없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항복하는 외인의 말이 매우 염려됩니다. 올라올 즈음에 음식 공급이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발광하고 장난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리는 태도가 없습니다. 또 그들을 암령하는 사람을 묶어놓고 무수히 구타하기도 하고 혹은 각 고을의 군관이나 생리들을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으로 치기도 하고 혹은 민간에 들어가서 소나 말이나 재물 등을 약탈하기를 도적질을 할 때와 같이 합니다. 이에 본굴에서 그들을 암령해오는 동사를 묶어놓고 형벌을 시행하려 하면 어사와 수령이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 칼을 뽑아들고 쳐들어와 형틀을 부수고 결박을 풀어 빼앗아 가기도 하며 도성 밖에서도 노략질을 멋대로 하여 의복, 음식과 임금이 내린 마필까지도 멋대로 받기도 하고 퇴짜 놓기도 하였습니다. 나누어 보낼 때에는 홍진에 이르자 그 압관이 뒤로 처진 것을 성내어 민가를 분탕질하였습니다. 갖가지 흉패한 정상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기순한 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때문에 인심이 두려워합니다. 기순해 온 자를 막지 않는 것이 비록 오랑캐를 대하는 도리이나 면장들이 엄격하게 약속을 하고 우리나라의 풍속을 다 잃으며 즉시 칼과 소지한 무기는 모두 관에 바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전처럼 다시 작패하는 일이 있으면 군율로 다스린다는 뜻을 엄한 말로 깨우쳐 주어 알아듣게 하고 명령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는 항복을 받아들이지 말고 항복한 후에도 약속을 어기는 자는 언제나 곧 베어 죽임으로써 조금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오랑캐를 대하고 후환을 막는 방도에서 두 가지가 다 타당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도 원수와 각도 관찰사에게 하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 대로 하라. 항복한 외인에 대한 일은 지나치다 그러나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 내수사의 전세를 호조에서 옮겨 받게 할 것을 아뢰니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래 경계 여러 고을의 도적이 성행하여 사람과 가축을 살해하고 영롱의 재물도 빼앗았으니 어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겨울과 봄에 곡식이 귀할 때는 도둑의 환란이 필시 지금보다 심할 것입니다. 각 마을에 백성이 조금 모여 사는 곳은 가까운 곳의 백성을 하여금 둔을 쳐서 같이 살게 하거나 혹은 목책을 만들어 각각 활과 창 등 도적을 막을 물건을 설치하고 무죄가 있는 사람 1명을 선발해서 한 둔의 장을 삼아 도적 잡는 임무를 주관하게 하며 제대로 포획하지 못하거나 관에 고하지 않는 자는 주의로서 다스리고 잘 포획하는 자는 포획이 많고 적음에 따라 논상해야 합니다. 또 무관수령으로 검거 차사원을 삼으며 동도는 포천 현감 양학서와
상령군수 이유직으로 장수를 삼고 남도는 여주 김우고와 양지현감 조덕공과 경안 찰방 민의서로 장수를 삼으며 서도는 부평부사 기훈과 수원판관 이순민으로 장수를 삼아 서로 약속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살찰하여서 동도와 서도에서 일제히 거병하여 도적의 서구를 직접 탐색하거나 혹은 기로에다 복병을 두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과 전 분간 중에 만약 자원에서 도적을 잡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모집해서 그 공로에 따라 아래어 논상하고 각 장수의 소속 고을에 도적이 일어났는데 포획하지 않는 자는 순찰사가 중벌을 내리게 하며 그 중에서도 더욱 심한 자는 아래어 군율에 의해 처단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뜻으로 경기감사 유군에게 행회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오시와 미시의 햇물이 같이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최입을 주청 부사로 삼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출발해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저녁에 전의현에 머무르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상이 주청사 상사인 해평부원군 윤근수와 부사인 행상호군 최입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가서 주선을 잘하여 성사하고 돌아오라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최입의 말이 중국에 흉년이 들어 양식을 청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 진청하려 합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시랑이 근무도 전제하니 모름지기 이 사람에게 힘써 도모해야 할 것이다. 손시랑에게 보내는 자문은 경보다 먼저 보내야 할 것이며 자문을 먼저 보내더라도 경이 직접 만나서 힘써 진달해야 할 것이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신이 비록 1, 2일 지연하더라도 힘껏 시랑에게 계진하려 합니다. 하여다.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또 수병이 제주를 향해서 온다 하니 내가 그 길은 알지 못한다만 어찌 큰 바다를 건너올 수가 있겠는가? 설령 나온다 해도 산동, 금, 보, 해, 개를 경유하여 장류를가 나온 대로 하면 될 것이다. 하니 최입이 아뢰기를 산동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곳이 매우 비폐해서 군사를 내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하고 근수가 아뢰기를 나오는 수병은 당연히 남직내, 영파부, 절강, 소주, 항주 등지를 경유해야 할 것인데 제주도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일찍이 유구록을 보니 순풍일 때는 복근에서 7일이면 이르고 순풍이 아닐 때는 10여일 만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최입이 아뢰기를 외인이 민광으로 간 자는 꼭 대소유구를 지나갑니다. 하고 근수는 아뢰기를 남직내가 제주와 가깝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만약 험한 곳을 점거하고 있으면 수군으로 칠 수 있겠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수군만으로는 안 되고 꼭 육군이 함께 협공해야 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중국이 만약 참으로 경멸하고자 한다면 어찌 힘이 부족할 리치가 있겠는가? 하니 최입이 아뢰기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남 근처에 토적이 크게 일어났다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최입이 아뢰기를 토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화에 있는 세족은 풍신수길과 통모하여 반역을 꾀하므로 조정에서 깊이 염려하였는데 다행히 잡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총병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송시랑에게 힘껏 간청해야 한다. 다만 손시랑이 유총병을 머물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총병이 아주 돌아가지 않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고 양겸이 가려가고 손씨랑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를 틈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돌아가면 영영 돌아가는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경도는 오늘 출발하는가? 하니 건수가 아뢰기를 주문을 이미 써놓았으나 예부 자문을 다 쓰지 못하였습니다. 쓰는 일이 끝나면 늦게라도 출발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유 총병의 말을 들으니 중국도 군사훈련을 동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고 최입이 아뢰기를 양식의 어려움이 군사보다 어려워서 군사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양식이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요동 변방에 있는 군량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동에 흉년이 들어 외적을 막는 데 쓰일 쌀과 콩이 3만석뿐이라 하니 우리나라의 전성기로 비교하여 말하면 중업이 저장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금년에는 태상으로 구황사를 차임했으나 곡식을 모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6역과 송시랑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든가 하니 건수가 아뢰기를 심은 북경으로 갔고 송은 탄핵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고 최입이 아뢰기를 송은 탄핵을 입었으므로 복병을 못하고 산해관 근처에 가 있다고 합니다. 송시랑은 명망이 가볍고 석상서와 고시랑은 비록 탄핵은 당했으나 평시에는 중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손광도 재능과 지혜가 있는가 하니 최입이 아뢰기를 재능과 지혜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으며 우리나라 일에 힘을 쓰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벼슬이 높은 문관 중에서 이 사람만이 화친을 주장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고 근수는 아뢰기를 손광은 정득 영간에 절사한 손수의 손자이니 중효 가문입니다. 28세에 과거에 장원하였고 이제 나이 48세입니다. 하였다. 최입이 아뢰기를 지난날에 이미 2만 녀석의 양식을 주었으니 이제 비록 다소간의 식량을 주더라도 필시 배까지 마련하여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배로 이송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배를 보낼 수 있는가? 하자 최입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평안감사에게 배의 유무를 물었더니 평상시에 다니지도 않는 길이고 또 관선이 없어 왕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의 의논에서 처리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본공해 주면 저기 꼭 돌아가겠는가? 하니 최입이 아뢰기를 외적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한창 강성한 도적이 화친을 청한 경우는 없었으나 만약 본공을 허락해 주면 이것으로 인하여 물러갈 것도 같습니다. 인사로 미루어 본다면 저들도 군사가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만약 한창 강성한 기세라면 어찌 허명을 기다려서 이와 같이 오래도록 머무르겠습니까? 다만 국가가 불행하여 할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심유경이 방해하였고 지금은 기다리기를 오래 해도 유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근수가 아뢰기를 총병이 비록 본공에 주어도 외적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하고 최입이 아뢰기를 그 신랑이 올린 주본에 이르기를 신은 꼭 무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몸으로 친히 합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근수와 최입 등이 물러가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금 더 머물라 하고 주찬을 내리고 또 약봉지를 주며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전망이 입은 사행에 달려 있으니 말리 길에 꼭 이를 이루어 돌아오라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사기를 멀리서 헤아릴 수는 없으나 편의대로 적절하게 도모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나갔다. 선조실 54권 선조 27년 8월 2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전에 내린 내수사의 전세에 대해 답하였다. 이미 전세에 대해 답하였다. 이미 하유하였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 54권 선조 27년 8월 20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접반사 김찬이 아뢰기를 신이 총병을 보고 송시랑이 어느 곳에 도착했는가 하니 답하기를 아직 산해관을 지나지 않았다. 서두로 위급을 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에 신이 윤 배신이
이 일로 오늘 떠날 것이다 하자 말하기를 가기는 가지만 군사와 식량을 청하여 허락을 받아올지 모르겠다. 그대 나라의 수병이 못 지키면 조선뿐만이 아니라 중국 지방도 가깝게는 산동과 멀리는 절강, 법권, 광령 등의 지역까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만약 적이 가득 차게 되면 중국도 지탱하기 어려울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을 아울러 윤 배신에게 말해서 간곡하게 고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고 또 전번에 유강로를 만나보고 군사와 식량의 수를 물었는데 지금까지도 회답이 없다. 이제부터는 모든 분부를 지체 없이 즉시 보고하게 하라 하고 또 전라, 경상 두 도의 곡식을 서둘러 수확해서 산골짜기 외진 곳에 숨겨두어 가령 적이 와서 한 성을 공격해도 얻을 것이 없고 또 한 성을 공격해도 얻을 것이 없게 하면 반드시 서울도 이와 같을 것이라 하여 침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도원수에게 분부해서 요새지에 방어를 설치하고 적이 만약 침범해 오면 꼭 요격하게 해야 한다 하므로 신이 묻기를 서로가 너무 잔패하여 인부와 말을 조달하기 어려우니 노야가 혹시 서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출발하는 시기를 알아서 미리 조치하려고 한다 하니 중군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서 군사를 나누어 먼저 발송하고 내가 도착하는 날짜는 2, 3일 지나서 다시 말할 것이다. 내가 의주에 이르면 병든 군사부터 보낸 뒤 이 변방에 머물러서 손야의 처리를 기다린 다음 행지를 결정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에 말하라. 군량의 숫자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속히 회답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0일 얼죽 5번째 기사. 해평 부원군 윤근수가 아뢰기를 지금 이 위급을 고하는 사행에서는 아직 정벌할 것을 간곡히 요청해야 합니다. 전자의 호택과 허욱이 갔을 때 가지고 갔던 주문에 본공에 대한 것을 현저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그 뜻을 오로지 정벌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문에 또한 기미에 대한 일을 언급할 것인데 만약 중국의 의논이 병사와 식량을 쉽게 조달할 수 없으므로 우선 본공을 인준하여 기미할 계획을 하려 한다고 하면 사신으로서 말이 없을 수 없으나 항의하여 불가하다고 고집하려면 지난번에 주청한 뜻과 저촉됨이 없지 않습니다. 주변사로 하여금 충분히 상의해서 명백하게 지시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0일 을측 6번째 기사 묘당의 인원을 따라 우리나라의 사정을 진달해서 채택에 대비하는 일로 주문을 보내었었는데 주문은 다음과 같다. 만력 22년 7월 16일 동봉을 믿을 수 없으므로 공경이 방할 의논을 진달해서 성명의 결단으로 치안을 보전할 것을 간곡히 청한다는 내용의 요동도 지휘사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자문에 흠차, 총독, 개요, 보정, 등처, 근무 겸 리, 양향, 급, 방어, 어외, 사무, 병조, 좌시랑 겸 도찰론, 우첨, 도어사, 고 양겸의 안험에 병보의 자문에 본부가 받아 병과에 보내 병과가 초촐한 상보사 경 조승선의 상주를 직방 청리사가 안정한 것을 본부에서 제주하였다고 하였는데 조승선의 상주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본공한다는 의논이 한번 나온 후로 궁정이 가득히 나와 상소하여 극력 논쟁하였는데 그 시비와 이해를 말한 것이 더없이 자상했습니다. 신도 다시 덧붙일 말이 없으나 다만
봉공함을 주장하지 않으면 전수할 것을 의논해야 하고 전수를 주장하자면 군사와 양식을 의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재물도 탕진되고 군사도 피곤하며 백성도 다시 더 소유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사자들이 전수하는 것의 어려움을 괴롭게 여겨 봉공하는 계책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싸움에는 부족한 자라도 지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으니 이는 그 형세를 얻고 그 깃털을 잡는 데 있습니다. 신이 지난해에 명을 받들어 요동을 순찰하다가 조선의 형세를 살펴 그 요령을 얻었기에 감히 황상께 진달하겠습니다. 대저 조선은 북쪽은 요동과 접하고 동쪽, 서쪽, 남쪽 삼면은 바다로 막혔으며 동서로는 모두 높은 산과 외딴 섬이 뻗쳐 있고 막혀 있으며 오직 남쪽의 부산만이 바로 웨이가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외적이 부산을 통하여 왕경에 들어오자면 반드시 전라, 경상 두 도를 거쳐야 하는데 전라, 경상의 사이에 운봉과 대구에는 모두 천연의 요새가 있어 지킬만 하니 만약 이러한 곳에 군사를 설치해서 분포시키면 외노가 다시는 왕경에 들어오지 못하며 조선의 온 나라가 편안히 잠잘 수 있습니다. 조선이 편안하면 중국의 울타리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돈을 치고 지키자니 군사가 없고 군사를 기르자니 양식이 없으니 어찌하느냐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전라와 경상은 요새지로서 지키기가 쉬워서 하나가 백을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정이 거느린 5천의 천병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시 남병 3천을 더하면 모두 8천명이 됩니다. 지금 조선 군사를 훈련시킴에 있어 우리 군사 1,000명이 조선 군사 2천을 거느리고 아침 저녁으로 무술을 가르치고 있으니 모두 합쳐 계산하여 24,000명이 됩니다. 장수가 된 자가 군기를 엄격하게 하고 사기를 고치시킨다면 어찌 싸워서 이기지 못하겠으며 어찌 지킴이 견고하지 못하겠습니까? 양식의 소비에 대해서도 꼭 중국에서 취하여 지급할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수저는 지극히 기름져서 해마다 수확이 있으니 우리가 저들의 나라를 위하여 방어하는데 저들이라고 우리의 군사를 위해 군량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조선의 양식으로 조선의 군사를 훈련시키면 징수하고 운반하는 번거로움이 없고서도 안으로는 편안하고 밖으로는 물리치는 이익이 있으니 계책으로서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끓여서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또 말하기를 가까이 압록강을 지키면 편리하다고 하나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저 웨이가 조선을 얻지 못하면 조선의 서쪽 남쪽에 있는 연화, 비계, 사량, 금랑 등 수십 개의 섬이 바닷속에 연결되어 한 개와 방어가 되니 이곳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육로로 올라와 요동을 엿볼 수가 없으며 또한 수로로도 천진을 엿볼 수 없습니다. 만약 웨이가 조선을 점거한다면 왕경의 한양강과 개성의 임진강과 평양의 대동강의 곳곳에서 바다와 통하여 직접 기보로 들어오면 되고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으로 달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편안케 하자면 반드시 조선을 지켜야 하며 반드시 전라와 경상을 지키게 되면 그 요충을 얻어 외교와 간교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요새지를 지키지 않고 오로지 봉공만을 믿었다가 만약 외이가 우리의 무방비함을 틈타서 무리를 이끌고 들어오면 그 화를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대저 외이는 반복이 무상하여 예로부터 그러했으니 즉시 봉공을 덜어주더라도 또 맹약을 어기는 일이 없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와 경상을 지키는 계책은 서도로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파라오건대 황상께서는 유념하시어 살피시고 병부에 칙령을 내려 참작 시행토록 하소서. 이상과 같은 내용의 요동도사의 자문을 받고 신이 삼가 생각해 보건대 소방은 다 끊어져가는 기식으로 강한 도적과 서로 대치하여 온 지가 3년이나 되었습니다. 방어하느라 힘이 다하고 운반하느라 재물은 고갈되었으며 게다가 기근과 역주로 군사와 백성이 거의 사망하여 위망의 기미가 털끔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전날에는 오직
총병관 유정의 부대 군마가 남원에 주둔해 있음을 믿었는데 이제는 철수하였으니 온 나라의 민심이 모두 두려워서 짐을 꾸려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밤낮으로 헤아려 스스로 보존할 계획을 깨해 보았으나 방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천조에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구제하시어 범공의 의논을 폐지하고 전수의 방편을 간구하여 장차 총병관 요정이 원래 거느리고 있던 5,000명의 천병 외에 다시 신병 3,000명을 더해서 대구와 운봉을 나누어 지키되 그 형세의 포치와 방략의 구획을 만리 밖에서도 직접 밝게 보시듯이 하시면 소방은 이에 힘입어 다시 흉악한 칼날에 사륙이 됨을 면하게 되어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것입니다. 일체 명에 따라 하는 것 외에 신이 병부의 핵실한 제본을 보니 저쪽의 모든 전수와 군사 및 식량에 대한 사체는 공경이 명에 따라 모두 독부에게 돌려 편의대로 하게 하더라도 전항에서 아랫반은 모두 중앙에서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응당 거듭 주청하게 한 다음 명령을 내려 요동동무 아문에 이문하고 조선국왕에게도 자문을 보내어 편의에 따라 요량해서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저 멀리서 헤아리는 계책은 본지의 사정과 서로 맞지 않을까 염려되니 다시 조사하고 요량하게 하소서. 그 일체의 싸우고 지키는 편의는 반드시 동무의 계획이 있을 것이니 신은 오직 공손히 상산을 기다릴 뿐입니다. 다만 소방이 지키고 있는 형세와 군령의 다가와 적의 정황에 대해서는 신이 천박한 소견을 진달해서 채택하시는 데 만에 하나라도 갖추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형세로 말하자면 소방의 팔도 중에는 경상도가 고을이 가장 많으며 지역도 넓은데 정북방은 강원도로 통행하는 길이 셋이 있고 서북쪽은 충청도로 통행하는 길이 7이 있고 정서방은 전라도로 통행하는 길이 8, 9곳이 있으며 그 밖에 굽은 길과 작은 길은 모두 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적장 가등 청정이 울산 서생포에 있기 때문에 배신 고언백 등이 경주를 지키어 북쪽으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고 적장 소서 행장이 김해와 웅천에 있기 때문에 배신 이빈 등은 의령을 지켜 서쪽으로 침범하는 길을 막고 있으며 또 바닷속의 거제도 등지를 나눠 점거하고 있는 수로를 따라 전라도 남쪽으로 해서 서해로 넣으면 중심지인 충청도와 경기와 황해 평안도 등이 모두 염려가 되므로 배신 이순신 등으로 하여금 전선과 수군을 걷어 모아서 거제현 서쪽 한산도 어구에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소방에서 적을 방어하고 있는 형세의 대계입니다. 그런데 방어해야 할 지역이 이미 많은 데다가 병력도 나누어져 각 장수들이 거느린 바가 모두 피폐한 약졸들인데 양식을 이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하고 흩어지는 자가 반이나 됩니다. 만약 적병이 크게 움직여 허약을 텀타 충돌해오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는 경상도 중앙에 위치해 있어 부산과 동래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직로가 되고 운봉은 전라도 동쪽 경계에 있어 경상도와 서로 인접하니 이 두 곳은 과연 요새지이므로 만약 군사를 주둔해서 방비한다면 참으로 편리할 것입니다. 다만 적이 서생포로 동병하면 대구의 왼쪽으로 나오고 김해와 웅천으로 동병하면 대구의 오른쪽으로 나올 것인데 운봉과 대구는 거리가 멀어 형세가 서로 접응할 수 없으므로 위급한 일이 있게 되면 서로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청병이 대구를 지키고 있는데 적이 해변을 통해 바로 진주로 침범하자 진주가 함락되었고 적의 선봉이 전라도까지 미쳤다가 돌아갔으니 이것이 한 가지 징험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외적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 물결이 하늘에 닿아 있으니 그 험함은 가릴 수도 없어서 천년의 참호일 뿐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산 남쪽에 한 명의 적도 없게 한 연후에 천병 수천 명이 유둔하고 소방의 군사와 협력해서 굳센 창과 강한 활로 바다를 지키고 또 전함을 앞바다에 진열시킨 뒤 수군과 육군이 합세해서 주인이 객을 대하는 형세로서 대처해야만 장관 계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문정에다가 적을 기르고 마루와 방만 가까스로 지킨다면 형세가 분열되어 아무리 수만 명의 군사가 있더라도 곳곳을 방어하기가 어렵겠거니와 적이 또 허실을 엿보고서 여전히 행동할 것이니 결코 안으로 국가를 편안히 하고 밖으로 적을 물리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군사와 식량으로 말한다면 예로부터 식량이 있은 연후에 군사가 있고 군사가 있은 연후에 싸우고 지킴도 의논할 수 있었으니 이는 불변의 논리입니다. 이제 소방의 걱정은 식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이 군사입니다. 식량이 족하다면 수만 명의 장적도 모집하기가 어렵지 않으며 몇 달만 조련시키면 군사를 이루어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못하고 있는 것은 다만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방은 본래부터 토질이 약하고 인력도 적어서 생계가 빈약합니다. 평시에는 제부의 소출을 오로지 경상도와 전라도에 의지해 왔는데 병난이 일어난 후로는 경상도뿐 아니라 여러 도까지도 적의 화를 입어 빈터만 남아있고 풀만 보여 천리를 가도 쓸쓸하기만 합니다. 오직 전라도 서면 일대의 수십 고을만이 다행히 조금 온전했습니다. 이에 식량의 징발이 다른 것보다 몇 배나 되어 안으로는 서울의 경비를 내고 밖으로는 무기와 군량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장적은 뽑아서 군사를 삼고 노약자들은 식량을 운반하는 데 겨를이 없게 되었으므로 인력이 탕진되어 이제는 한치 한 푼의 여유도 없습니다. 비록 한 해 농사를 지으면 군량을 댈 수 있다 하더라도 밭을 갈 사람이 없고 뿌리 씨앗이 없으며 들어간다 해도 김매주지 못해서 쑥대에 밭이 되고 맙니다. 이리하여 곡식의 생산이 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창의 곡식을 풀었다가 관창이 다하자 벼슬을 팔고 죄수를 팔아도 오히려 부족해서 백성의 곡식을 긁어 모았는데 백성의 곡식도 또한 다 떨어졌습니다. 금년의 경작은 옛날에 비하면 100분지 1도 못 됩니다. 설사 가을 곡식이 나온다 해도 또 외적들이 사면으로 나와 약탈해 갈 것이니 군량을 마련할 대책이 더욱 막연합니다. 이러니 지금 적병이 깊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팔짱을 낀 채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어찌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외적의 정세는 반복 교활함으로 가장 알 수가 없습니다. 경내에 주둔하여 오래도록 물러가지 않고 성을 쌓고 식량을 나르며 위협을 거치지 않으니 그 뜻이 장차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유 없이 스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해에 적이 변방고을을 함락시키고 승승장구하여 올라오는데 10여일 사이에 서울까지 핍박했고 또 팔도의 군사를 나누어 일시에 공격해서 소방으로 하여금 앞뒤가 서로 구원할 수 없게 하여 여지없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하였으니 외적의 흉계는 대개 한번 거병하여 소방을 모두 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천조의 위령이 멀리 미치어 위협을 주지 않았다면 소방이 어떻게 오늘까지 보존하였겠으며 외적 또한 무엇을 꺼려서 물러섰겠습니까? 지금 그놈들이 해변으로 군사를 거두고 몇 달 동안 노력을 중지한 것도 천조의 위령을 두려워했어입니다. 대저 중국이 오랑캐를 막는 방도는 싸움과 지킴 두 가지에 불과하고 만약 두 가지가 모두 불편할 때는 기미의 계책을 쓰기도 하니 요컨대 시세를 살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천조가 이 외적의 실정과 거짓을 분명히 살피고 사세도 분석해서 다시 뇌전 같은 위험을 발휘하여 개와 쥐 같은 무리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영구히 서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려면 다시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정벌, 소탕하는 것이 만번 다행이라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미의 계책으로 결렬될 화를 조금 늦춰 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일러스 바다를 건너 돌아가게 하되 한쪽으로는 군사를 증가시키고 식량도 준비했다가 적이 명을 따르지 않거든 곧 군사의 위력으로 몰아내서 온 나라 안에 도적이 완전히 없어지게 한 연후에야 소방이 국력도 기르고 훈련도 하여 점차 스스로 지능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병 수천 명이 비록 적기는 하지만 머물러 있으면 또한 의지해서 선우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또 그 주본의 내용을 살펴보니 만약 외적이 조선을 점거하게 되면 왕경의 한양강과 개성의 임진강, 평양의 대동강 등 곳곳마다 바다와 통해서 직접 기보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이 이 말에 따라 자세히 참고해 보았습니다. 소방은 삼면이 바다에 접했는데 서남의 일대는 천조의 남북 직예와 산동, 절강, 등지와 서로 바라보이는 터이라 만약 바람만 타면 통하지 못할 것이 없으니 한양강 등 세 강만 기보에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적이 그대로 소방의 강토를 점거하게 버려두고 제때에도 몰아내지 않았다가는 그 형세가 반드시 위로 천조에 걱정을 끼치고 신의 직분을 잃은 죄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소방 사람 중에 신을 위해 계책을 말하는 자들이 아뢰기를 적병이 부산 등지의 요새지에 주둔하면서 성을 쌓고 호를 파니 쉽게 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양식을 운반하고 군사를 증가하는 일은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직접 배로 왕래하는 것입니다. 외적이 육지 싸움에 능하고 수전은 잘 못하니 만약 수병을 정의하게 준비해서 그제도 앞바다로 나가 외적의 군량 보급료를 요격해 끊으면 해안에 있는 적병은 돌아갈 길이 끊어지고 형세가 자연 군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이 또한 한 가지 기이한 계책입니다. 그러나 수병을 많이 조발해야만 될 일인데 소방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더욱 신이 비통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바입니다. 선조실 54권 선조 27년 8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에 직산현에 머물다. 선조실 54권 선조 27년 8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와서 아뢰기를 내수사 전세를 호조에서 옮겨 받게 하소서. 경상도 방의사 김엉선은 사람됨이 패리어 경망하고 일 처리도 잘못하여 우리 군사 중 죄 지은 자를 항복한 외인을 시켜 죽이게 하고 죄 지은 자의 아내를 항복한 외인을 시켜 동관하게 하는 등 모든 하는 일이 걸핏하면 인심을 잃으니 후일에 일을 그르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본도의 장수들과도 화합치 못하여 형세가 더욱 용납되지 않으니 마음을 같이하여 적을 토벌하지 못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식지게로 양척을 다 두어 후회를 끼치게 할 수 없으니 개차하소서. 경기도 안에 도적이 횡행하여 광주, 이천, 양성, 죽산 사이에 흉당들이 더욱 성하여 수령들도 감히 소문을 쓰지 못하므로 사람 죽이기를 기탄 없이 하며 영릉의 재물까지도 탈취하였으니 듣고 본 사람은 한심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방의사 변응성은 가까운 곳에 주둔해 있으면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범연하게 장계를 올려 죄를 수령에게 돌림으로써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추가하여 취재하소서. 다시 여러 고을을 독려해서 즉시 토멸함으로써 만연되어 도모하기 어려운 걱정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도의 수운 판관 권광렬은 전세 운반을 독촉하기 위해 해수에 내려갔는데 맡은 일은 잊어버리고 고향집에 누워 3개월을 지냈으며 한씀의 쌀도 구해오지 않았었습니다. 이같이 나라의 저축이 고갈된 시기에 직무의 태만함이 이처럼 극심하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김응수의 일은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정대하자 상이 서청에서 인견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오늘 경상도에서 항복한 외인을 거느리고 온 김응서의 군관이 신의 어미가 있는 곳에 와서 신의 어미가 병을 얻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쉽게 물러갈 수는 없으나 며칠 안으로 더욱 위중하다는 말을 들으면 부득이 내려가야 하겠기에 소회를 진달하고자 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노모가 안동에 있다는데 그곳에 의원이 있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신의 어미는 안동에 있지 않습니다. 신의 형이 풍기 군수이므로 풍기에 있습니다. 대략 병화는 학질이지만 어미의 나이가 83세나 되었으므로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학질은 유행병이다. 외제는 의원이 없으니 내가 내 일을 보내서 구력해 하겠다 하고 승전색에게 이르기를 영상의 어머니가 병을 얻었다 하니 내이에게 말을 주어 내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서성의 서신을 봤는데 서신의 내용은 다 진달할 수 없으나 대개는 김응수와 고은백은 서로 싫어하고 박진과 김덕령도 화목치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장들이 매우 그러다. 전일에 저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손을 잡고 서로 좋게 지내고 다시는 전과 같이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또 이러하면 군상을 속인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때 호와 월나라 사람이라도 한 집처럼 여겨야 할 텐데 사사로운 혐의로 틈이 있으니 매우 무리하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김응서를 경상우도 수사로 옮김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장수가 만약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말한 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겠으나 전라병사로 옮기면 어떻겠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박진은 잔약하게 유생 같으니 박진을 교체하고 김응서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한도라고 해도 좌우도로 하면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흥원과 비변사 당상을 모두 불러서 의논해서 처리하게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밖에 있는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명초하라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지금 만약 강성한 수군을 설치하여 적의 후미를 제압하면 적의 형사가 자연 위축될 것인데 육지의 장수들이 수군 보기를 남의 일처럼 여기니 수군이 매우 허술하여져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어사로 하여금 육지의 군사를 뽑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존성도 아직까지 부임하지 않았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부임하지 않았다 합니다. 근래의 모든 일을 느슨하고 소홀하게 하는 것을 일일이 책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서북풍이 높아질 때는 적들이 나오기가 어려우니 많은 의병과 병선을 보내어 거제도의 적을 침공하게 하여 장차 그들의 군량 보급로를 단절하는 것처럼 하면 적이 반드시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군이 약해서 계획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여러 차례 원수에게 임은하였는데 원수의 말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존성으로 하여금 급히 달려가서 여러 장수를 독려하고 육군을 많이 설치하여 의병으로 삼게 하고 또한 김덕령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침공할 계획을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적이 금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나 명년에는 크게 걱정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또 원수가 왜 하지 않는가? 비변사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모든 일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비록 날로 계산하면 부족하더라도 달로 계산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군사훈련 등 목마르게 음물 파는 식으로 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이 기요 신서를 보니 나무 칼로 서로 치고 찔러 우열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법이건만 지금의 군사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군사를 훈련하는 자들은 많은 수의 군사를 요하지 않고 양승의 힘을 다했을 뿐입니다. 정예병은 모두 외지에 있는데 원수 또한 독려하지 않으니 매우 그럽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장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는데 왜 장수가 없는가?
100번 사온 후에는 반드시 장수가 있는 법이다. 무장이 없으면 유장이라도 얻을 수 없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유장은 더욱 얻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일에 착실한 데가 없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상주 목사 정기룡은 인심을 얻었고 또 싸움도 잘하니 이제 당상에 올리어 토포사로 삼아 저기 만약 다시 움직이면 상주 낙동강을 막아 지키거나 혹은 물러나 토기를 지키게 해야 할 것이며 왜적이 움직이기 전에 도내에 있는 토적을 잡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매우 온당하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적이 투항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한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저 왜적이 투항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계책을 잃는 것이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심하는 자가 많고 잡다한 소리가 많은데 모두 투항하는 왜적들이 내응할 것이다고 한다. 옛날 우리가 전성할 때도 오히려 두려움 없이 승승장구해 왔는데 지금은 탕패한 후인데 어찌 내응한 뒤에 움직이겠는가? 대체로 의논은 본래 두루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서울 인심처럼 소요해서는 부당한 것이다.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을 따름이고 공손하게 대할 것은 없다. 그러나 접대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많은 수가 도항에 오면 중국으로 보냄이 옳을 것이다. 하자 하고 상이 최흥원에게 묻기를 사실은 논한다. 마음가짐을 삼가고 몸가짐도 검소하여 조금은 덕망이 있으나 운치와 품격이 보통이고 강직하고 과감한 기상은 없었다. 김응서를 원군과 서로 바꿀까 박진과 바꿀까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적과 대치에 있는데 장수를 바꾸면 온당치 않습니다.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그대로 맡기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박진이 병이 중하다 하니 속히 채직시키고 김응서로 대신함이 무방합니다 하였다. 흥원이 아뢰기를 박진이 병이 중하면 채직도 무방하나 만약 중하지 않으면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 옳습니다. 바야흐로 벼가 익어가는 시기에 일이 매우 위급하니 장수를 바꾸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박진의 병이 중한지 아는지 속히 원수에게 물은 뒤에 처리함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조판서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김응서로 하여금 항복한 외인을 거느리고 수군으로 들어가서 적의 소굴을 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만약 수군으로 적들의 군량 보급료를 끊으면 적이 반드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이 혹시 이를 게으르게 하는 거 아닌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만약 이순신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륙의 모든 장수 중에 순신이 가장 우수합니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서로 대치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형세가 절로 세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과 부적이라 하나 외적이 교체할 즈음에 군사의 형세가 허술할 것이니 공격할 만합니다. 용사를 많이 모아 그 한 부대를 치며 저들이 반드시 와야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군사는 외적의 한 부대도 공격할 수 없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늘 공격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고 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군사의 형세가 같지 않다. 저 적들은 여러 해에 걸쳐 훈련을 했는데 우리나라 군사는 모두 가르치지 못한 군사이니 백성이라 이를 수는 있어도 군사라 할 수는 없다. 하고 또 이르기를 항복한 외인 요질지가 나왔는데 이는 보통 외졸이 아니니 우대함이 오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항복한 외인을 대우하는 것이 매우 박하니 저들이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 내수사의 전세를 호주에서 옮겨받게 할 것을 아랜데 대해 답하였다. 이것은 국유이다. 그러나 우선 군량에 한해서 쓰도록 하라.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1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선용에게 전교하기를
경호의 어머니가 학질을 앓는다고 하니 이는 곧 유행병으로서 지금 무 사람들이 모두 앓고 있으니 세속의 이른바 돌림병이라는 것이다.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을 것인데 더구나 의원을 보내 약을 썼으니 바로 나을 것이다. 정리로는 비록 망극하겠지만 경은 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생각을 너그럽게 하라. 또 가을 바람이 점점 세워지고 있어 초피 몇 장을 내리니 경은 노모에게 보내어 혹 모자라도 만들어서 바람을 맞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저는 이 망극하여 아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